늦은 밤 가로등 불빛이 드문 국도. 서윤의 차 안 라디오 대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대화. 전화기 화면에는 통화 기록이 반짝이며 익숙한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가연아, 이제 서윤 얘긴 그만하자. 내 마음은 정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조만간 정리할 거야. 너만 믿어. 우리 둘만의 집 조용한 곳에 마련해놨어. 그 집 당신이 말하던 거? 서윤 몰래 대출까지 받은? 응. 서윤이 모르게 진행했어. 걔 요즘 투자 때문에 정신없잖아. 틈을 노려야지. 하, 역시 당신답네. 그 틈을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모든 게 끝나. 운전대 위에 서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린다. 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숨소리가 잦아든다. 전면 유리에 비친 자신의 표정이 낯설게 느껴질 만큼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다. 한 손이 무의식적으로 볼륨을 높이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운다. 그 소리가 서윤의 심장을 쿵쿵 두드리듯 파고든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이 점점 길게 늘어지고 눈앞이 번져간다. 그 순간 반대편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가 번쩍인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힘껏 밟지만 차는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향해 돌진한다. 쾅! 충격과 함께 몸이 크게 앞으로 쏠리고 운전석 옆에 있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져 통화가 뚝 끊긴다. 가빠진 숨이 차 안에 메아리처럼 번지고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떨군다.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뜬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시야에 번지고 코끝을 스치는 건 소독약 냄새다. 고개를 조금 움직이자 머리에 둔 붕대와 뻐근한 목덜미에 통증이 밀려온다. 옆에서 누군가 급히 의자를 끌며 일어난다. 흐릿한 시야 속 지훈의 얼굴이 보인다. 입가에는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가 걸려있다. 서윤아, 정신이 좀 들어? 서윤은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본다. 흰 벽, 심장박동 소리, 침대 옆에 놓인 과일 바구니까지 모든 게 낯설어 보인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지훈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눈동자를 천천히 흔들며 물었다. 근데 당신 아니, 우리 누구야? 지훈의 얼굴이 굳는다. 그 순간 병실 문틈으로 가연이 조심스레 들어와 상황을 살핀다. 눈이 마주친 가연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간다. 서윤은 고개를 살짝 돌려 두 사람의 미묘한 기류를 읽는다. 그리고 속으로 아주 조용히 날카롭게 중얼인다. 좋아, 시작이야. 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는 척하며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기다린다. 잠시 후 지훈과 가연이 복도로 나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다. 정말 기억을 잃은 거야? 의사가 그러더라.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당분간 혼란이 올 수 있대. 그럼 지금이 기회네. 가연의 목소리가 낮지만 흥분이 묻어 있었다. 어떤 기회 말이야? 당신이 말했잖아. 서윤 명의로 된 계좌랑 집 이번에 처리하자고. 조심해야 해. 서윤 눈치 빠른 거 알잖아. 눈치? 지금은 백지야. 우리가 뭐든 심어주면 그게 전부 기억이 되는 거라고. 서윤은 천천히 이불 속에서 손을 움켜쥔다. 눈동자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날카롭게 꿰뚫는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에 울릴 만큼 분노와 결심이 끓어오른다. 문틈으로 다시 들려오는 가연의 웃음소리. 곧 당신과 내가 진짜 부부처럼 살게 될 거야. 문이 닫히고 병실 안에는 다시 정막이 내려앉는다. 서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길게 숨을 내쉰다. 기억이 없다고 믿는구나. 입술 끝에 미묘한 웃음이 스친다. 머릿속에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간다. 지훈의 잦은 야근, 늦은 귀가, 그리고 휴대폰을 숨기던 습관. 가연이 갑자기 집 근처에서 나타나던 우연 같은 필연들. 서윤은 몸을 일으켜 침대 옆 서랍을 열어본다. 안에는 사고 당시 수거된 물건들이 들어있다. 부서진 휴대폰, 지갑, 그리고 작은 USB 하나. 그 USB를 손에 쥐고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첫 수는 너희가 모르는 카드로 시작하지. 다시 누워 눈을 감은 서윤은 문이 열릴 때를 기다리듯 평온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겉으로는 힘없는 환자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시계를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낮에 햇살이 창문을 스치고 병실 문이 천천히 열린다. 세련된 코트를 걸친 가연이 조심스레 들어와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깨어있네. 다행이다. 서윤은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물었다. 혹시 나를 아세요? 가연의 눈이 잠시 번뜩이지만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온다. 당연하지. 나 내 절친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친했는데.
그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서윤의 손을 꼭 잡는다. 네가 사고 나기 전까지 참 행복했어. 우리 셋이 자주 만났잖아. 셋이? 응. 나랑 너 그리고 지훈 오빠.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훈이 들어온다. 평소보다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눈가엔 피로와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기분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본다. 혹시 우리 예전에 친했나요? 지훈의 손이 미묘하게 굳는다. 친했지. 우리가 부부였잖아. 부부 서윤이 낮게 되뇌며 시선을 떨군다.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지훈은 의자에 앉아 한참 서윤을 바라본다.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네. 마치 하얀 종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의 시선이 서윤의 눈동자를 파고들지만 서윤은 숨을 죽이고 흔들림 없는 연기를 이어간다. 잠시 후 지훈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 문이 닫히자 서윤은 긴 숨을 내쉰다. 그리고 작게 중얼인다. 너의 거짓은 내가 다 써먹을 거야. 병실이 고요해지자 서윤은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파우치를 꺼낸다. 그 안에는 사고 당시 수거된 USB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병실 구석에 놓인 노트북 전원을 켠다. USB를 꽂자 수십 개의 파일 목록이 화면에 뜬다. 그중 PROJ-ECT 하모니라는 폴더가 눈에 띈다. 마우스를 클릭하자 화면에 가연과 지훈이 함께 있는 사진들이 연달아 뜬다. 호텔 로비,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서윤의 집 거실에서 찍힌 듯한 장면. 가연이 소파에 앉아 웃고 그 옆에서 지훈이 와인을 따르고 있다. 서윤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게 변한다. 이어 영상 파일을 클릭하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서윤이 투자금만 정리하면 바로 우리가 떠나는 거야. 걱정 마. 이번 달 안에 끝내. 영상이 끝나고 서윤은 USB를 꼭 쥔다. 이건 너희 무덤을 파줄 첫 삽이야. 창문 틈으로 오후 햇살이 병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다. 문이 열리며 가연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온다. 서윤아,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여전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 그럼 내가 조금씩 알려줄게. 가연은 꽃을 병실 한쪽에 놓고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사실 너랑 지훈 오빠 예전엔 사이가 좋았지만 요즘은 좀 그랬어. 왜요? 네가 힘든 일이 많았잖아. 투자 실패, 집안 문제, 그럴 때 옆에서 버티는 것도 쉽지 않거든. 서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묻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어했단 말인가요?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 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은근한 우월감을 담고 있었다. 서윤은 미소를 가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네요. 저 대신. 그러나 시선은 이미 가연의 표정을 꿰뚫고 있었다. 계속해라. 내 입으로 너를 무너뜨릴 재료를 주니까. 병원 퇴원 수속을 위해 잠시 외출 허락을 받은 서윤.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병원 근처 거리를 걷던 그녀의 시선이 한 카페 앞에서 멈춘다. 유리창 너머 익숙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지훈과 가연. 둘은 마주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 이번 달 안에 끝내자. 정말 서윤이 모를까? 모르지. 머릿속이 하얀 종이라잖아. 오히려 내가 힘들다는 걸 믿어주는 중이야. 가연이 소리 죽여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신다. 그럼 계획대로 가는 거네. 그 집이랑 계좌 정리하는 거. 응. 내 목도 챙겨줄게. 서윤은 카페 입구 옆 벽에 몸을 숨긴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눈동자 속 분노가 서서히 불꽃처럼 번졌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였다. 좋아, 내가 직접 끝내줄게. 이건 절대 사라지지 않아.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가연과 지훈의 음성을 반복 재생했다. 표정은 무표정하지만 손끝은 메모장을 열고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마이너스 지훈, 가연 관계 시점. 마이너스 재산 이전 계획 날짜. 마이너스 거짓 정보 심어주는 멘트. 메모를 저장한 서윤은 핸드폰으로 변조된 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익명 문자 한 통을 보낸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곧 모든 게 드러납니다. 문자를 전송한 순간 그녀의 눈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이제 너희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차례야. 늦은 밤 가연의 아파트. 거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와 미처 치우지 못한 안주 접시가 놓여있다. 지훈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노려본다. 거기엔 방금 도착한 익명 문자 한 통. 당신 옆에 있는 사람 믿지 마세요.
곧 모든 게 드러납니다. 이거 너한테도 왔어? 지훈의 질문에 가연이 눈썹을 찌푸린다. 뭐가? 이 문자. 누가 장난치는 건가? 가연은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안 왔는데. 근데 왜 그렇게 신경 써? 그냥 찝찝해서. 지훈의 시선이 잠시 가연의 눈을 피한다. 가연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 뒤 미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그 순간 둘 사이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다. 창밖 바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다음날 아침 병실 창가에 앉아있던 서유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넘겼다. 어젯밤 익명 문자를 보낸 뒤 지훈과 가연의 통화 내역을 이미 해킹해 확인해둔 상태였다. 통화 시간, 발신 시각,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그 모든 기록이 서윤의 노트에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서로 의심하기 시작했네. 좋아. 서윤은 다시 변조번호를 사용해 이번엔 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씨, 당신 뒤에서 딴 여자 만나고 있어요. 문자를 보내자마자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사진 한 장을 첨부했다. 그 사진 속에는 지훈이 병원 근처에서 다른 여성과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여자는 간호사였지만 사진 각도는 오해를 부르기에 충분했다. 이제 서로의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복수의 카운트를 하나 더 세웠다. 2단계 시작. 오늘 뭐 했어? 지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왜 그래? 그냥 회사 다녀왔는데. 가연은 핸드폰 화면을 그의 얼굴 앞에 내민다. 이게 뭐야? 너 병원 근처에서 다른 여자랑 있었잖아. 지훈이 화면을 확인하자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분명했다. 아, 그거 그냥 간호사야. 서윤 상태 때문에 얘기 나눈 거라고. 간호사? 웃기지 마. 손까지 잡고 있었던데.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다.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냥 사실을 묻는 거야. 짧은 침묵이 흐르고 서로의 시선이 날카롭게 부딪힌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문을 세게 흔들었지만 거실 안 공기는 그보다 더 거칠게 요동쳤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 가연의 아파트가 훤히 보이는 위치. 서윤은 차 안에 앉아 창문 너머로 거실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안에서는 가연과 지훈이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다. 손짓과 고개를 돌리는 모습만으로도 감정이 격해진 게 느껴졌다. 서윤은 휴대폰을 들어 녹음 버튼을 눌렀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편 같은 대화가 녹음기에 담긴다. 네가 먼저 배신했잖아. 웃기지 마. 네가 욕심내서 이 지경 된 거야. 서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간다. 좋아, 이 소리는 곧 세상 밖으로 나갈 거야. 그녀는 녹음 파일을 저장하고 바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곧 흥미로운 걸 보내줄게. 준비해. 밤하늘 아래 서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다음날 아침 서윤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라떼를 한 모금 마신 뒤 휴대폰을 꺼내 전날 밤 녹음한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에서 박 팀장이라는 이름을 찾았다. 은행 홍보팀에서 일하며 소문과 정보를 퍼뜨리는 데 능한 인물이었다. 팀장님, 재미있는 녹음이 있는데 들으실래요? 파일을 전송하고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이거 지훈 씨 목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여자는? 네, 바로 가연 씨예요. 서윤은 짧게 웃으며 메시지를 덧붙였다. 둘이 무슨 관계인지 이제 온 동네가 알게 되겠죠. 카페 창밖에서는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다. 서윤은 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였다. 이제 너희는 서로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와 싸워야 해. 은행 본점 로비 아침부터 술렁임이 가득했다. 직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오갔다. 들었어? 어제 그 녹음. 지훈 과장이랑 가연 씨 얘기라던데. 그 정도면 거의 다 드러난 거지 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지훈이 들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순간 그에게 쏠렸다. 몇몇은 눈을 피했지만 웃음을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잠시 뒤 가연이 사무실로 들어오자 분위기는 더 얼어붙었다. 상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다. 가연 씨, 잠깐 제 방으로 오시죠. 지훈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넘기는 척했지만 손끝이 굳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심 풍경이 오늘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 시각 서윤은 병실에서 뉴스 속보를 보며 커피를 홀짝였다. 화면 하단 자막에 굵게 뜬 문구. 은행 간부와 여직원 부적절한 관계 의혹. 퇴근 후 가연의 아파트.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가연을 노려봤다. 솔직히 말해. 너지?
가연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뭐가? 이 녹음 우리 둘만 아는 얘기였어. 그걸 누가 흘렸겠어? 가연의 얼굴이 굳는다. 지훈 오빠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야말로 오빠가 날 팔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훈은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제 끝이야, 가연. 너랑 있으면 모든 게 무너져. 가연의 표정이 분노와 상처로 뒤섞인다. 그래? 그럼 네가 감당해봐. 난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두 사람 사이엔 더 이상 애정이라 부를 만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다. 대신 서로를 향한 날 선 경계만이 남아있었다. 저녁 서유는 병원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도청 앱에 기록된 대화 목록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하자 지훈과 가현의 격렬한 말싸움이 흘러나왔다. 우린 이제 끝이야, 가현. 네가 감당해봐. 난 이렇게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서윤의 입술이 천천히 말려 올라갔다. 좋아, 서로에게 칼을 꽂을 준비가 됐네. 그녀는 핸드백에서 얇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훈이 불법으로 재산을 빼돌린 증거와 가연이 투자 사기를 공모한 내역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서유는 봉투를 정리한 뒤 2개의 다른 주소로 우편 발송 신청을 했다. 하나는 검찰청, 다른 하나는 가연 부모의 집이었다. 마지막 불꽃은 화려해야지.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이틀 뒤 아침 지훈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등기 우편을 든 집배원이 서 있었다. 봉투를 받아든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봉투 안에는 계좌 추적 자료와 불법 재산 이전 내역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페이지 마지막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 자료는 검찰청에도 전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가연의 집. 가연의 부모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다 사실이야? 가연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누가 이런 걸?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지훈. 너 지금 뭔 짓 한 거야? 뭐? 이건 나도. 전화는 서로의 고함 소리로 뒤엉키다 끊겼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무겁게 이어졌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에 같은 생각이 스쳤다. 이제 끝이다. 늦은 오후 서유는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도심의 빌딩 숲 너머로 붉은 석양이 번지고 있었다. 휴대폰 스피커에서 익숙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행 간부와 전직 직원,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조사 착수. 서유는 조용히 재생 버튼을 멈추고 주머니 속에서 오래된 반지를 꺼냈다. 그 반지를 난간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 가볍게 손을 털어냈다. 은빛 고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떨어졌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련함과 결의가 섞여 있었다. 휴대폰 화면을 전환해 새로운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네, 준비됐어요. 다음 프로젝트 시작하죠. 서유는 옥상을 내려가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길을 축복하는 듯 빛나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